그러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활력증후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체온과 맥박, 호흡, 그 다음에 혈압 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이때까지 나왔던 활력증후에 관한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다 뽑아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보시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는 영아의 맥박 촉지 부위는 어디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맥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재야 될까요? 요골동맥, 그렇죠? 요골동맥이고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인이 쇼크 환자 있을 때 가장 먼저 경동맥을 측정해야 되고, 상안동맥은 우리가 혈압을 잰다든지 아니면은 아동에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측정 부위가 상안동맥입니다. 대퇴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해부 그쪽으로 있고, 족배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의 순환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할 때, 그래서 무슨 석고붕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종으로 인해서 너무 순환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 족배동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는 영아의 맥박 촉지 부위는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상완동맥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을 보시겠습니다.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상황으로 오른 것은 활동하고 있을 때,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을 때, 안정을 취하지 않고 쟀을 때,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을 때, 커프의 팔둘레에 비해서 좁을 때. 보통 우리 혈압은 보통 커프가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때가 성인한테는 12에서 14cm 정도인데, 너무 좁거나 너무 크게 되면 혈압에 문제가 제대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너무 좁을 때는 너무 높게 나올 것이고, 너무 넓을 때는 낮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쉬고 있을 때보다 높게 나오겠고요. 안정을 취하지 않고 이때도 보통 높을 것이고,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을 때, 네, 맞습니다.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을 때는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커프가 팔둘레에 비해서 좁을 때, 그래서 커프의 둘레는 보통 성인의 경우는 12에서 14cm 정도가 좋습니다. 네. 2번인 것 같고, 4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맥박이 감소되는 이유로 오른 것은 우리 천식이 있고, 불안, 급성 통증, 체온 상실, 수면시. 이것 천식일 때는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대상자가 호흡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면 호흡하고 맥박은 같이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높아진다는 건 맥박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급성 통증일 때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맥박수가 올라가고요. 체온 상승일 때 당연히 맥박수가 올라가고, 수면 시에는 맥박수가 감소하겠네요. 네. (4번) 보시겠습니다. 몰핀 주사 후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우리 보시면 우리 호흡에 호흡에 이상을 주는 약물 중에서 우리가 몰핀이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몰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기 전에 이게 우리가 바이탈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 호흡수를 측정해야 됩니다. 정상 호흡수는 12에서 20회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 주고 나서도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맥박수를 측정하는 약물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강신제가 있고요. 그리고 강신제는 다른 말로 디기탈리스, 그 다음에 디곡신이라는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맥박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맥박수를 꼭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는 호흡과 관련된 것은 몰핀 주사, 이거 1번이 되겠네요. 5번 보시겠습니다. 3세 남아가 발열이 있고 심한 기침, 양쪽 귀에 중이염이 있을 경우 체온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구강, 고막, 이막, 애과, 직장.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경우는 3세 남아들은 구강으로 하면 안 되겠죠. 고막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가장 신부체온을 잴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는 기침도 하고 기침을 하기 때문에 구강도 안 되고 귀에 염증이 있잖아요. 중이염이 있어서 안 되고요. 이마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을 부정확하기 때문에 아이가 울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직장을 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6번은 구강체온 측정이 가능한 대상자는 간질 환자, 호흡곤란 환자, 무의식 환자, 복부수술 환자, 금방 뜨거운 음식을 먹은 환자. 간질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구강체온은 안 되고 호흡곤란 환자는 입으로도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무의식 환자 안 되겠고 복부수술 환자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음식이 금방 뜨거운 음식을 먹은 환자는 바로 잴 수가 없고 30분 있다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담배라든지 껌을 씹은 경우는 10분 이후에 10분 이내에 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정확한 것이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7번을 보시면 다음 중 정상 호흡 시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무엇인가? 광배근, 횡격막, 대흉근, 승모근, 정거근이 있는데 우리 호흡에는 횡격막과 주로 호흡을 사용하는 것은 횡격막과 늑간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과 늑간근인데 여기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중에 그때도 늑간근으로 그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성인의 활력증후 중 이상 소견으로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호흡 15회, 우리 호흡의 정상 횟수가 아까 12회에서 20회라고 했습니다. 정상이죠. 맥박은 분당 115회이다. 우리 맥박수는 60에서 100회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겠네요. 빈맥이죠. 구강체온 측정 37도 2부. 이건 정상체온으로 볼 수 있고요. 혈압이 110에 70이다. 정상이죠. 그리고 맥박 산소 포화도 98. 아주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고해야 되는 것은 빈맥. 이거 네. 분당 115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9번을 보시겠습니다. 애가체온 측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강체온 측정보다 정확한 측정이다. 애가체온계의 탐침 부분을 애가 중앙에 놓고 측정한다. 영유아에게 가장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부체온을 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애가에 땀이 있을 경우 수건으로 비벼서 닦고는 측정한다 라고 되는데 애가체온은 가장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부위이긴 한데 가장 부정확해 이렇게 측정하는 부위 부정확하고요. 그리고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은계로 했을 때 거기서 8분에서 9분 정도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이 애가체온의 그나마 장점은 무의식 환자에게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가체온계는 탐침 부분이 애가 중앙에 놓고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영유아한테는 아주 안 좋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신부체온을 재는 신부체온에서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은 고막체온이겠네요. 그죠? 고막체온. 네. 그리고 애가에 땀이 있을 경우는 이걸 비벼서 비비기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이 있는 경우는 수건으로 톡톡톡 쳐줘서 비비지 않고 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우리가 부정맥 같은 경우는 보통 불규칙하게 맥박수도 약간 좀 리듬이 약하거나 낮거나 이럴 수 있을 때 부정맥이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심청맥박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심청맥박 같은 경우는 보통 신생아라든지 심장이 이상 있는 환자를 정확한 맥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진기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정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맥박 결손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서 한 사람은 요골동맥을 한 사람은 심천 부위를 같이 1분 동안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1분 동안 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심천 부위가 더 요골동맥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박 결손이 있다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심청 맥박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혈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는다. 두 번째는 상완 맥박 촉지 부위를 2cm 아래에 커프를 감는다. 상완 맥박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커프를 팽창시킨다. 커프의 공기는 초당 5에서 10 정도 속도로 뺀다. 첫 심박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이완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우리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상완 맥박 촉지 부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2 내지 5cm 정도 위로 해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커프를 감아주는 게 좋고요. 아래가 아니라 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완 맥박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그때까지 팽창시킨다고 했는데, 보통 촉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한 20에서 30mm Hg를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프의 공기는 보통 초당 2에서 2 정도로, 너무 빨리 빼는 거죠. 2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첫 심박 들리는 지점을 우리가 그때를 수축기라고 하죠. 네, 수축기 혈압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의 발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한다. 우리가 혈압계와 같은 높이가 아니라 팔과 심장을 같은 높이로 하자는 것이 좋습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정상호흡에서 흡기 시 사용되는 주 호흡근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광배근, 대흉근, 승모근, 소흉근, 외늑강근. 우리 호흡에서 사용하는 호흡근은 횡격막과 늑강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늑강근에는 6개의 근육이 있는데 외늑강근, 내늑강근 중에 6개 중에서 외늑강근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횡격막과 늑강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3번은 몰핀 투약 전에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풀어봤죠. 이거 뭘까요? 그렇죠. 호흡수죠. 네. 호흡수를 전과 후에 반드시. 맥박은 아까 우리는 필요한 약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곡신이 있었고요. 이걸 갖다가 디기탈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강신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항상 맥박수를 우리가 이 디기탈리스는 쇠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맥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에 후에 확실히 해야 되고, 몰핀은 우리가 호흡수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하는 활력 증후는 해서 우리는 보통 맥박수를 요골동맥을 잡은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호흡수를 측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와 관계 있는 것은 체온 조절 중추. 우리 뇌에서 체온 조절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시상하부가 되겠죠. 네. 그리고 호흡은 우리 연수라고 했습니다. 연수. 네. 그래서 이건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활력증후 15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